안녕하세요. 팀넘나입니다. 6월 23일 MLB 메이저리그 분석 총 5경기 준비했습니다. 프로토 49회차 대상 경기고요. 메이저리그 분석으로는 유튜브에서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제가 안 하던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원래 다 하고 있으나 영상으로 제작할 시간이 없어서 이제 선보이는 겁니다. 상단에 적힌 대로 물부 경기는 하루에 5-6경기만 추려서 업로드할 예정이지만은 전 톡방에서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이나 영상 내용 중 이견이 있으시거나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댓글 남겨주시거나 하단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가 길었고요. 자, 첫 경기. 자, 벅스와 화삭의 시즌 첫 맞대결. 피츠버그가 긴 연패를 끊어냈으나 그 이상의 동력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었고 이 시즌이 꽤 많이 치러졌으니까요. 화삭도 휴스턴을 만나 침몰했으나 화삭이 이대로 무너질 전력은 아니죠. 전력의 차이가 선발 맞대결에서도 이어집니다. 타일러 앤더슨이 고맙게도 건강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돌면서 지켜준 올 시즌인데 그래도 홈이라면 5-6이닝 30점 정도로 그래도 컬스 피칭까지는 기대해도 좋겠으나 지금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안정세를 찾은 지올리토가 보여주는 평균값과 고점을 따져봤을 때 선발부터 업셋을 만들기까지는 무리라고 봅니다. 어렵죠. 그리고 타선의 무게감, 여기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그냥 차이가 아니고 빅 차이가 납니다. 좌완 상대로의 화삭은 거의 이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며칠 전 템파베이전에서 그때 중계에서 자막을 띄워주더라고요. 해외 중계에서. 그 당시 이제 며칠 전이죠. 그게 한 17일 그때 정도였으니까. 그때 좌투수 상대 화삭이 31승 4패인가 하던 자막을 띄워주는데 이 정도의 승률 결코 무시 못할 트렌드입니다. 세부적인 기록지로 봐서요. 의미를 갖습니다. 더 적은 실점, 더 많은 득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화이트삭스의 정배당이 저는 정직하다 생각을 하고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좀 압승을 예상하기 때문에 마인까지도 잡아봤습니다. 다음 경기. 자, 양키스와 로열스의 시즌 첫 맞대결이긴 하지만 누구나 사실은 초안을 양키로 볼 매치업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경기를 영상에 업로드를 해야 하는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는 빨리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 경기가 선택이 됐어요. 자, 무튼 누구나 양키를 볼 매치업인데 거기에 게릿 콜의 이름을 봤다면 더 볼 것 없이 초안을 붙여서 양키로 볼 매치업인데요. 같이 맞붙는 선발 투수인 브래디 싱어도 좋은 선수지만 존재감을 내세울 수가 없겠어요. 양키스와는 첫 맞대결인데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것, 죄송해요. 말이 꼬이네요. 양키 스타디움이라는 것, 아직, 유망주에게는 역시 부담으로 와닿을 요소고요. 사실 여기서 끊고 넘어갈까, 사실 할 말이 없잖아요. 양키스인데, 게릿 콜 등판이니까요. 그래서 끊고 넘어갈까 하다가, 저는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브래디 싱어의 내야 땅볼로 흐르는 공이 이번에는 평소보다 멀리 나가는 타구를 만들어낸다면 거기에 대해 로열스 수비가 어떻게 대응하느니 잠깐 혼자서 주절 걸어봤어요. 어떻게 대응할까.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시간만 잡아먹는 분석이었어요. 왜냐면은 수비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상황을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근데 이게 어차피 양키스 승을 보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걸로 바뀌진 않아요. 근데 만약 제가 생각하는 수비 내용이 이루어진다면 언더까지는 봐볼 수 있겠다. 어차피 양키스 승 배당이 낮으니까 핸디를 잡아주는 게 좋은 상황에서 언더로 가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는데 수비 실책이 날지 안 날지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다만 진짜 로열스 수비가 수비 실책을 밥 먹듯이 하는 다른 팀들과 달리 실책이 흔한 일이 아니라면은 언더도 같이 추천해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런 생각이 로열스의 외야 수비는 믿을만 하거든요. 커버리지도 높고
오히려 평소 같으면은 내야로 흘러가지고 막 미트질 흘리고 글러브질 흘리고 그런 수비가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저는 언더도 같이 봐왔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걸러들으실 부분은 걸러들으셔도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사실은 이거는 전 경기보다 할 말이 더 없어요. 그럼에도 제가 오늘 바빠가지고 이 경기를 분석에 넣었네요. 어려운 경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그냥 휴스턴 뭐 불도저 같습니다. 이게 뭐 나쁜 의미로도 또라이 같은 팀이지만은 좋은 의미로도 또라이 같네요, 진짜. 자, 리그의 최강 빌런이지 싶습니다.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다 가실 경기 같아요. 걱정되는 거는 불펜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우리 팀 불펜이 좀 불안해, 그렇게 울기에는 상대팀에게 미안해야 되는 거 아닌지 싶어요. 근데 그 약점마저도 그레인키가 이닝을 먹어치우면서 지워나갈 텐데, 그냥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듯이 휴스턴의 연승 흐름에 타면 되는 거겠습니다. 다음 경기. 자, 마이애미와 토론토. 양 팀의 이 경기를 선택한 이유는 해드릴 말씀이 좀 많아가지고 어려운 경기지만 끼워놓게 됐습니다. 자, 양 팀의 인터리그 맞대결. 지난 맞대결에서는 토론토 홈에서 토론토가 다 이겼는데, 이번엔 말린스 홈에서 복수가 이뤄질지, 일단 먼저 드릴 말씀은 썩 긍정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의 차는 존재하고 인터리그에서 토론토가 뽑는 포스는 분명히 있거든요. 본인들이 자랑하는 강한 선발 투수들 쇼케이스 하지 않으면은 게임 어려울 겁니다 라고 했는데, 샌디 알칸타라가 등판을 해요. 자,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빌게주 상대로 3런 허용하면서 이제 6이닝 4실점하고 마운드에서 아쉽게 내려갔던 알칸타라인데요. 하지만 여기는 홈이죠. 다시 한번 토론토 빠따에 맞붙어서 붙어볼만 하다 생각합니다. 강한 선발 내세웠고, 진다면은 빠따들이 점수를 못 내줘서 진다는 생각이 더 강하지, 알칸타라가 또다시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은 사실 저는 적어요. 토론토 선발 스트리플링과는 별개로 알칸타라 vs 토론토 빠따들, 이렇게 승부가 요약이 되지 싶은데, 글쎄요, 샘플 사이즈가 너무 적긴 하다마는 마이애미가 이번에 홈에서라면 충분히 해볼만 하지 싶은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저는 끝에 가서 배당을 보고 결정을 했거든요. 근데 마이애미가 역배당이 아닌 건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 예측은 패스를 했어요. 역배였으면은 마이애미 역승을 예상하려고 했는데 1.66배당인가 정배받았더라고요. 뭐 그 선발의 비중이 그만큼 크게 들어간 거긴 하다마는 그 점이 고려돼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승패로의 배팅을 포기했고, 알칸타라가 또 왜 포기했냐? 알칸타라가 올 시즌 방어율 3.09 찍는 동안 15경기에서 4승 6패하고 있습니다. 홈 성적은 7경기 등판에서 1승 2패예요. 너무하죠? 네? 심지어 직전 경기에서도 이 알칸타라가 투수 타석에도 막 사고 맞아가면서 9이닝 동안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무자책 완투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팀이 마이애미인데 정배당을 받는다? 여기서 저는 가치를 많이 깎았기 때문에 마이애미 일반승으로의 배팅을 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언더픽을 고르고 말았습니다. 왜냐면 할만합니다. 왜냐면 스트리플링도 투구폼 교정 이후에 꾸준하게 안정세를 찾아서 잘 던지고 있거든요. 저는 마이애미가 잘 맞고 못 치는 그런 언더게임 예상하는 바입니다. 자, 마지막 경기 컵스와 클블. 자, 지난달 2연전에 이어 또다시 클블에게 패하면서 올 시즌 3연패가 진행 중인 컵스입니다. 클블 상대로. 자, 투수 맞대결을 성립시켰다만 거의 뭐 출루는 메이닝 했는데 무득으로 일관했던 빠따가 조명됩니다. 빵대 4로 졌어요, 어제. 물론 컵스 빠따가 아쉬운 게 사실이지만 클블 투수진이 잘한 게 먼저입니다. 수비진하고. 하지만 리글리 필드에서도
또 경기 내어주면서 시즌 4연패를 기록하는 거는 저는 아쉽다 보거든요. 오늘 상대할 클블 선발이 약하다면 저는 컵스를 보는 게 초안이었습니다. 근데 루키 투수가 나서 줍니다. 이게 현지 발음을 들어봐야 하는데 이게 엘리아 모건 뭐 이렇게 읽어야 하나? 아무튼 이 투수는 투수 잘 키우는 클블 시스템에서 잘한 선수인데 이 성장한 시기를 보면은 이때 같이 나온 선수들이 비버, 플리잭, 서발리, 카린책 쟁쟁하죠. 쟁쟁한데 이 친구는 아직도 크고 있어요. 아직 못 컸어요. 뭐 아무리 클블이 투수를 잘 키워도 키우는 족족 막 메가히트 시킬 수는 없죠. 좋은 의미로요. 이 친구는 아직 터지지 못한 선수입니다. 엘리아 모건. 그리고 딱히 주목할 만한 포인트도 없어요. 뭐 이제 막 빅리그에서 2경기 등판한지라 샘플 사이즈도 적긴 하다마는 그 때문인지 이 스카우팅 리포트에 적힌 이 친구의 체인지업에 대한 평가도 뭐 속단하기 이르다 생각하네요. 뭐 얼마나 대단한 평가를 받았냐면은 직구를 변화구를 던지기 위해 던지는 게 아니고 변화구를 던지기 위해 직구를 던지는 그런 이미지거든요. 이 선수가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실전 피칭에서 딱히 이게 그렇게 대단한 체인지업이야?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이 선수가 이닝을 막 먹어치울 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컵스를 보는 초안에 부담은 없겠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컵스 타자들이 못한 건 사실이지만 클블 투수들과 야수들이 잘한 게 우선됐던 게 맞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컵스 승을 보기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의도적인 건지 뭐 승패 분석과는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의도적인 건지 상대 선발이 핸드릭스인데 이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다? 저는 이거 모건 선수가 핸드릭스를 실물로 보면서 좀 배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이 친구 컴패리즌이 조시 톰린이라고 하는데 핸드릭스 역시 공은 느리지만 선발로서 마운드에 올라 버티고 점수를 안 내주는 운영을 생각해보면은 이거는 돈 주고도 못 배울 경험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모건도 뭐 구속과 구위를 앞세워서 나서는 투수는 아니니까요. 뭐 배움의 장을 갖춰주려고 로테이션 하나 깎아먹는 미친 짓은 안 했겠지만 컵스는 승리를, 인디언스는 키우는 투수에게 경험을 줄 수 있는 매치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서로 좋은 쪽으로 가는데 물론 저희는 승리하는 쪽에 배팅을 해야죠. 저는 컵스에 배팅합니다. 자, 경기가 많았고 언급 안 드린 다른 경기들도 괜찮은 경기가 조금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다 어렵긴 했는데 몇 경기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앞으로 물고는 5경기, 6경기 정도만 선보일 예정이고 영상에 없는 경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하단에 고정 댓글에 카톡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내일 6월 23일 메이저리그 프리뷰 마쳤습니다. 저는 내일 1야가 될지 9야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은 분석을 갖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